네, 이제 스텝 3 작전주 이해까지 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타티어의 심리적 분석 이 부분하고 오늘 목표는 이제 스텝 3를 끝내는 매매법까지 거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시간에 대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지나갑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금은 저런 얘기 할 이제 그건 아니니까. 돈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주식에서의 돈은 이 현금보다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수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수라고 하면 이제 어떤 종목이 됐든 총 주식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총 주식수는 당연히 상장돼 있는 그 주식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총 주식수에다가 현재가만 곱하면 바로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증시에는 유통주식수라는 게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총 주식수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이 주식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음, 일정 부분만 거래가 그러니까 미약하게 거래가 된다. 1% 미만으로. 대주주, 그러니까 5%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주식을 빼고 남은 주식수.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도 사실상 거의 팔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수는 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5%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갖고 있는지 알려주지는 않죠. 이것과 참 이제 볼 수 있는 방법론, 이 보는 방법론인 거죠. 그래서 이 빈틱을 이제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체결창,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돈에 대한 얘기들이죠. 사실. 전부 다 돈 얘기뿐이죠. 여기 이 안에서는. 근데 이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왜 총 주식수를 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을래 말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돈이 들어가면서 그게 심리적인 압박이 오냐 아니면 이 정도는 그닥 부담감이 없어. 심리적 부담감이죠. 심리적인 부담감이 없어 있어.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호가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호가창을 봤더니 매도 3호가 정도의 만주가 걸려 있어. 이거 만주가 걸려 있으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을 오늘 팔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도 1호가, 2호가 이런 데다 놓고 팔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매수 1호가에다가 그냥 팔든지. 이런 심리적인 작용들을 하는 게 이제 호가창에 걸려 있는 주식 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진행됐던 게 돈 얘기죠. 순전히 다돈 얘기죠. 이거는 가장 이제 쉬운 얘기가 총 주식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가총액이 알려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조짜리 회사야. 중대형주죠. 이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날라가? 그러면 뭔가 큰 타격이 올 텐데 우리나라 경제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이 오스코텍이 있는 회사 인근이 이제 아예 작살날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뭐 시총 1위인데 삼성전자가 망가져? 그러면 이 수원 구미 뭐 그냥 작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평택이 이제 작살난 적이 있었죠. 이 쌍용차가 이제 마인드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시총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난 아니게 감소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쌍용차 한번 보시면 망했나? 쌍용차가 없네요. 이름을 바꿨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제로 적어드리네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뭔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 도시 자체가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가 폭락해버리고 막 장난 아니게 되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에다가 PBR로 한번 나눠볼 생각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코텍의 원래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일반론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은 1조 200억 정도 되는데 PBR이 너무 높아서 PBR이 26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 PBR로 나눠버리면 시가총액이라고 해봐야 39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치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 시간을 날리고, 인공지 시스템에 실제 오스코텍 회사를 들어가는 거죠. 오스코텍 회사를 들어가서 뭘 보시냐면, 이 회사가, 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졌냐라고 했을 때, 어디 갔지?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졌냐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크기를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게 이 본점 소재지를 많이 봐요. 근데 요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 임원 이 부분이거든요. 볼 수가 없네. 이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보시면 이 임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나 있어요. 근데 밑에 이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이 이제 기존 등기임원으로 다 돼 있고 이제 해임 대상자 현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13명 정도 있다고 쳤을 때 밑에 보시면 직원 수는 47명. 47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인 거죠. 다시 이제 백으로 돌아가서 이 1조 2천, 이 1조짜리 일을 이 시가총액 1조에 해당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아니면 300억, 한 400억 정도 일밖에 못 할 것 같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사의 크기를 볼 때 항상 직원 수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항상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뛰어난 이 두뇌들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야. 이 회사 자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부가가치가 이제 높은 업종은 연예인처럼 이제 한 사람의 맨파워가 이제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 오스코텍을 예를 드는 이유가 이 오스코텍은 그런 업종이 아니잖아요. 사실. 제약하고 예를 들어서 제조하고 제조는 머릿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제약은 또 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제조는 안 하고 그냥 제조를 위해서 기술만 그렇지. 해가지고 파는 그런 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근데 말한 것처럼 393분이 안 PBR이 돼. 26이나 되는 그러니까 거는 저는 솔직히 거품이 좀 많이 많죠. 껴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인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제인 거죠. 그렇지, 예제 그렇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지. 네, 돈 얘기죠. 음, 시총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형주는 뭔지, 중소형주는 뭔지,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돈인 거예요, 항상 내 돈. 음, 2천억 미만인 회사야. 그러면 내 돈을 얼마나 내가 투자를 할 거야.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음, 이런 회사에 내 돈 200억을 때려 박을래? 라고 했을 때 웬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대주주잖아요. 10% 이제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슈퍼개미로 등극을 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냐? 슈퍼개미가 되냐 마냐가 중요하냐?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근데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2천억 미만의 회사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억 정도 돼. 근데 이런 회사에 2억을 투자해? 몰빵해버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음, 2억을 들고 있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는 이제 이쪽은 이제 2억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음, 이해되셨죠? 네, 이런 생각들을 왜 했냐라고 하면 이제 이 시가총액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통주식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빼주면은 간단하게 이제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별 주주 현황에 보면 이렇게 유동주식수 83.47%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상장 주식수에서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대충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통에서는 이렇게 확인하고 대준주 지분율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 슈퍼개미가 어떤 주식을 샀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회사는 이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나보다 주식을 잘하는 저 사람이 음,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공시를 할 때는 항상 보면 어떤 거를 제공을 하게 돼 있냐면 평단가라는 거를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떤 사람이 이 주식을 샀는데 얼마에 샀냐, 얼마에서, 얼마에 샀느냐, 그 어디서 보는지도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슈퍼개미가 산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나는 그 슈퍼개미가 산 가격보다 약간 뭐 한 5%에서 10%까지는 음, 높게 사도 돼. 아니면 음, 5%, 이 가격보다는 슈퍼개미가 산 이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그런 기준점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이 스피어 개미가 샀다라는 거를 알기는 어렵겠지만, 아니요, 공시합니다. 슈퍼개미라고 그러니까 하면 5% 이상 되는 5% 사람들이 이상. 예, 공시가 되니까. 그게 슈퍼개미. 그냥 5% 미만이다. 근데 슈퍼개미라는 표현을 쓴다. 이 슈퍼개미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장난치는 사람인 거죠. 증시 가지고. 아까 나온 이제 호가창 여기 이제 3천주가 걸려 있어. 그러면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밀릴 것 같은데 주가가 이 천주가 이제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100주를 들고 있는데 나는 팔고 싶어. 그랬을 때 그냥 현재가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약간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매도 호가창에 매도 1호가, 2호가에 지금 이제 물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고 네, 밀린다면 어디까지 밀릴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이 밑에 반주가 있으니까 이 위에서 2000주 또 거의 2000주에 가깝게 이제 밀려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한 요 음, 정도 33,650원 정도에다가 내가 음, 100주 사고 싶어. 그래도 체결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급하게 살 필요는 절대 없어요, 네, 주식은. 네, 예. 안 사지면 말고. 음. 팔아야 된다 그러면 팔아야 된다면 바로 파는 게 낫죠. 바로 지금은. 항상 팔아보는 게 요 좋죠. 요 정도 호가창이라면. 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남아산업의 예제인데요. 사실 이 남아산업은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샀는데 음. 남아산업은 지금도 그런지는 남아가 모르겠는데 토건도 있죠. 남아토건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장 주식 수가 2천만 주가 넘네요. 2천만 주가 넘. 상장 주식 수가 부족해가지고 음, 그래서 이 호가창이 이 비어있는 틱이 중간중간 계속 있는 거죠. 음,
지금 종가 기준이라서 여기도 보이죠? 음, 90이 없죠.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회사인데 이 빈틱이 이제 이렇게 보였을 때 음, 나는 내가 이 주식을 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갔으면 음, 좋겠어라고 하면 이런데 음, 30과 50 사이에 이 비어있는 틱이 보이잖아요. 네. 이런 데다가 그냥 한 주 딱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500주가 사라지잖아요. 위로 이제 예, 없어지지 날아가 않고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게 굉장히 또 말이 많거든요. 음, 이 밑에도 보면 이 밑에는 이제 빈틱이 없으니까 이제 음. 그런 장난질을 못 치지만 사실 여기는 요 사이에도 다섯 빈틱이 개. 5개나 있네요. 그러면 음, 이 빈틱 5개를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음, 여기도 비어 있고 음, 여기도 비어 있다.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음, 음. 그러면 이 1500주는 없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하려고 장중에. 내놓은 게 장중에. 예. 장중에 음, 보시면 지금 8740원이 있잖아요. 네. 이 8740원에 이 1500주가 있지만 음, 이거 굉장히 싸게 내놓은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가. 이거 싸게 내놨으니까 음, 나는 사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이 좀 사주면 안 돼? 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음. 이 한 주가. 이 한 주들이. 총 3주만 걸었잖아요. 빨리 사.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음, 8740이 바로 이렇게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일 경우에 그렇게 하겠네. 그렇죠. 내가 들고 있는데 그럼 가격이 떨어질 것 그렇죠. 같아지네.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 그 얘를 봤을 때 음, 호가창이 저러면 음, 씨, 저런 장난질 안 쳤으면 좋겠는데 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래서 하락에 대한 이제 방어용인 거죠. 어떻게 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도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1시 24분에 이렇게 이 1500주가 있는 모습이고 1시 24분에서 29분으로 가면서 이제 걸었고요. 음, 그죠? 이때는 안 걸었고 24분에는 안 걸었고 29분에 걸었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이때가 50분이에요. 음, 한 30분 정도 지난 상황이죠. 음, 네, 그때 24분이면 요쯤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기도 했고 물량을 뺀 거죠. 그 사람이. 나 안 팔래. 나머지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음, 아까 1000주 넘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체결되는 거는 1000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팔려는 용도보다는 빡해가지고 이제 추가 하락시키려고 했던 음, 그런 용도로 이제 음, 했던 건데, 음, 다른 사람이 방해한 거죠. 음, 저 같은 사람이. 음,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반대로 이 매도 호가에다가 이제 음, 매수 호가에다가 또 장난질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빈틱 보이면. 그래서 호가창에 대한 이제 해석은 이제 본인이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호가창 체결 보기를 이렇게 이 체크를 하면 이 왼쪽에 체결될 때마다 여기에 이 체결 물량하고 같이 이렇게 네, 나오니까 음, 그러면은 체결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쪽에 보면 체결창이 따로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해가지고 체결창을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재밌네요. 이 체결창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면 사는 사람이 많다. 음,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사실 그건 옳지 않은 표현이다. 저는 음,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냥 사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사는 주식수와 파는 주식수는 어차피 동일한 거다. 그렇지만 매수세가 세다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음, 그거는 매도 1호가에 체결되는 이제 매도 1호가에서 막 체결이 되는 거죠. 음, 아니면 매도 1호가나 2호가 막 그쪽까지 막 긁어버리는 음, 이게 이제 매수세가 막 세지는 거죠. 음, 근데 매도세가 세다 그러면 매수 1호가에서 체결이 막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음, 그렇지만 체결량을 봤을 때는 이거는 파는 사람과 그러니까 파는 주식수와 사는 주식수는 동일한 거죠. 음, 힘이 달라지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예, 그 부분은 좀. 그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 파는 사람이 많다. 사람이 아니에요. 주식 쓴 거지. 음, 주식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잘못 얘기하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잘 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별도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 또는 알고리즘 매매, 퀀트 매매, 자동 매매 막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체결창을 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주 또는 뭐 두 주 또는 열 주 이게 이 주기적으로 계속 체결이 되는 거죠. 네. 계속 매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계속 매수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그 시간이 짧을 때가 있어요. 음, 막 체결돼서 이제 이 막 체결되지만 사실 한 주씩만 체결이 막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호가창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제 깜빡깜빡깜빡 계속 거리는 거죠. 음, 사실 장난질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속도가 같으면 장난질이지만 그러니까 한 1초에 한 번씩 띡띡띡띡 이러면 장난질이지만 띡띡띡띡띡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는 장난질이라기보다는 이 빈틱 때문에 그래요, 사실. 빈틱, 이렇게 빈틱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빈틱 보셨잖아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이게 체결이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음,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이 매도를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음, 중간 틱이 이제 사라진 경우가 음, 있거든요. 그런 음, 경우가 꽤 많아요. 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할때 굉장히 유의해야 되거든요. 손해를 보면서 이제 음, 팔게 되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없지만, 지금은 이제 10원씩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달라지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사이가 이제 붕 떠 있으면 거의 막 1%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음, 아니면 2%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요 사이가, 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10억을 짓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 3%에서 5% 이상이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든요. 음, 근데 내가 프로그램 매매를 한답시고 매수를 걸어버리면 음, 그냥 저 위에서 이제 체결이 돼버리잖아요. 나는 그런, 그런 용도로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기까지가, 거래량까지. 그래서 거래량은 이제 이런 얘기들 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거래량이 이제 최소 평소 거래량보다 300% 이상. 평소 거래량이죠. 전일 거래량 대비 300%가 아니라 평소에 어느 정도 한 만 주 정도 거래가 됐었어. 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만 주 정도가 거래돼. 3만 주, 4만 주 정도가 막 거래가 돼. 그러면 왜 그러지? 음, 뭔가 있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음, 3배 이상. 음, 근데 10배 이상 많아졌어. 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거래가 자꾸 일어나는 거지? 음, 이제 장대 양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장대 음봉이 일어날 수도 음,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관심사는 장대 양봉이니까. 음, 그래서 돈이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음, 거래량. 내가 살 그 돈. 음, 내가 오늘 살 거야. 또는 내가 팔 거야. 이 내 돈이 내 주식이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빵 뜨는 거죠. 그러면 팔까 말까? 이런 생각들. 이게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이 거래량, 장대양봉, 뭐 이런 얘기들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거래량, 장대 음봉. 이 페이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죠. 저보다는 이제 형님한테, 그죠? 이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지선을 그려서 이제 이렇게 지지선을 그리면 음, 이쪽에서 한번 깨지고 음, 이때 이제 팔지 말지 이제 고민 한번 하겠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선을 한번 더 그렸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딱 깨지고 저항선까지 그려졌죠. 음, 그죠?
그러면 정성까지 그려졌을 때 이쪽에서는 매도 타이밍인 거잖아요. 네. 그죠? 이 중장기 투자를 한 상황인 거 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한 달 저항선 돌파로 내가 산다면 요쯤에서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에서 저항선 돌파로 산다면 한 요쯤에 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네. 내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뛰기 시작하는데 그럼 내가 언제 팔 거냐? 음. 그리고 여기 쟁대항목 하나 더 보이고 음. 3개월 이상 돕는 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이면 요때 팔래? 음. 아니면 이 지지선이 깨지는 한 요쯤에 팔래? 음. 음. 이런 문제라는 얘기죠.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 음. 그래서 물량을 내가 이쪽에서 청산을 할 거냐? 음. 아니면 고추병만 놔두고 음. 이제 제초 투입. 그렇죠. 음. 그러니까 내가 얘를 100주를 들고 있었어. 음. 그러면 고추병을 한 주나 아니면 5주 한 요 음. 정도 남기고 음. 5주라고 해도 150만 원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음. 떨어지면 이제 다시 사겠다. 그 음. 의도인 거잖아요. 음. 실적은 구성했으니까. 그쵸. 음. 실적이 지금 여기서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음. 여기서 청산을 안 하겠다는 거죠. 고추병을 음. 남겨두겠다는 의미는. 음. 그리고 내가 요 정도에서 이제 1차 매수 물량을 사고 음. 그리고 나서 2차 매수 물량을 사고 음. 여기서는 불타기를 하겠죠. 이제. 음. 이해되셨죠? 네.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네. 매매에 대한 생각도 이제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얘기를 잠깐씩 이제 해드리는 이유가 이 서머리가 끝나면 진짜로. 투자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 얘기들이 중간중간 이제 삽입이 돼 있는 거죠. 거래량 관련 보조지표, 매물대 차트와 OBV. 뭐 이제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음. 매물대 차트도 그렇고 세팅하는 거는 뭐 다 넘어가면 되고 매물대 차트는 지지대와 저항대 역할을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산 위치가 여기에요. 네. 근데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쯤에서 내가 이제 주식을 내가 더 음. 살 거야. 라고 음. 했을 때 얼마만큼 살래? 음. 그러면 다음 매물대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가. 오케이. 네. 그잖아요. 네. 시작점이 여기고 제일 큰 매물대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 네. 그죠? 네. 여기는 진짜 뚫기 힘든 거고. 네. 그러면 내 평단가는 얘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죠. 음. 얘보다 낮아서 이 위치까지 오면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수익이 돼서 이제 나는 하다못해 절반을 매도하든 아니면 청산을 시키든 사실 이런 차트에서는 청산해야 되는 거죠. 음. 차트 자체는 근데 끝났으니까. 이 밑으로 내리긴 굉장히 어렵겠다. 여기서 샀으면. 그죠? 왜냐면 연모가 계속 이게 실적이에요. 오르는. 그러니까 음. 이쪽에서는 성장성을 띈 거죠. 네. 그래서 성장주로 인정을 받다가 음. 여기서 이제 세츄레이션이 돼버리면 음. 우량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토막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4,800원에서 뭐 3,400원이면 거의 한 6, 7배 이렇게 날아갔다가 음. 반토막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냥 반토막이 기본이면 17,000원이잖아요. 네. 17,000원 라인까지는 여기잖아요. 여기 네. 17,000원까지는 그냥 일단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지만 여기서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음. 이 저점까지 내려가진 않죠. 음.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전형적인 우량주에서 성장성을 띄었다가 그게 이제 세츄레이션 되면서 우량주로 가는 음. 그런 모습인 거죠. 음. 이해되시죠? 네. 이제 뒷부분하고 같이 이제 막 연동해서 지금 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물대 차트 해석, 기간에 대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나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고, 매물대 차트로 급등주를 포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적당한 예제는 아니니까, 뭐가 됐든 일단 매물대 차트는 켜야 되겠죠? 이렇게 매물대 차트를 켰을 때, 음, 주가의 위치가 지금 이 고점 기준으로 이 저점까지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매물대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고점에서부터 물린 사람들이 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음. 지금 최악의 매물대는 사실 여기인 거고 근데 음. 여기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이제 한 번에 오를 가능성과 단번에 오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음.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한 1년 정도면 두 번째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앞은 버리는 거죠, 사실. 음. 이 앞은 버리고 두 번째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죠. 음. 그러면 지금의 매물대는 여기인 거죠. 음. 그죠? 그래서 이 6.8%를 뚫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 여기 밀리는 거죠. 음. 밀리더라도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서부터 6%, 4%, 4%면 14% 매물대가 여기로 기존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금방 오르겠지만 음. 여기서 또 막히는 거죠. 음. 그리고 한 달 정도 횡보하다가 또 여기서 또 막히는 거죠. 10% 매물대가 또 있으니까.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또 막히는 거. 그러니까 계단 상승을 이렇게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실적이 받쳐준다고 하면.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실적이 음. 음, 예전 실적 정도로만 하면 음. 예, 지금 이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역배열된 그런 이 계단으로 된 이 매물대가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좀 더 보면 얘도 그렇고 음, 이쪽을 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한칸을 보려고 하는 거죠. 어, 얘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주가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그닥 세지가 않아요. 음. 매물대가. 센 애가 얘인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센 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얘인 거고요. 얘가 여기서 이제 엄청 세지는 거고 음. 그 다음이 여기인 거죠. 네. 예. 이 미래 차트가 있으니까 네네. 아까 설명한 예. 이제 설명드린 그 부분이 맞는지만 이 음.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오르다가도 음. 이 매물대를 제가 이제 이 두 음. 번 클릭했잖아요. 네. 센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이게 음. 두 번 클릭한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음. 이 갭이 생기면서 그런 거고 음. 이쪽에서도 보시면 지금 여기 얘는 아예 건들지도 못했고 음. 여기서 이제 건드렸지만 매물대를 건드렸지만 바로 그냥 이 내려와 버리잖아요. 음. 주가가. 음. 그러니까 매물대를 이제 첫 번째 매물 한번 소화를 한 것뿐이에요. 네. 그러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매물대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11%거든요. 지금 이 왼쪽을 보시면 아까 이렇게 10.3%였잖아요. 네. 그리고 위에가 9%였고 네. 요 두 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밑에는 10.3% 매물대가 여기 10.3% 매물대 하나죠. 얘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매물대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 매물대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 매물대가 밑으로 내려온 게 12%까지 내려왔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도 12%가 새로 생겼잖아요. 음.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얘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음. 이 이후에도 이 기존에 있었던 여기에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음. 기존.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도 물려 있는 사람이 12%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음. 새로. 음.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이제 바로 뚫어버렸잖아요. 음.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뚫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뚫기 위해서는 음. 그때 필요한 거래량이라는 게 있다고요. 음. 이 거래량이. 음. 지금 여기서 발생된 이 거래량 자체가, 음. 어, 3,400%. 음.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음. 없애버리면 이런 거래량이 떴거든요, 지금. 음. 이 거래량. 음. 이 거래량이, 이 전일 거래량 보면 평소 거래량 정도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음. 그죠? 이런 네. 평소 거래량이 그런 대비 음. 뭐 한 300배 넘게 이제 음. 터진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정대 양봉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음. 이쪽에서 음. 그러면서 이 이후에 얘를 한 번에 뚫으려면 음. 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음. 그래도 음. 얘도 한 번에 뚫으려면 이런 게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더 음.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이런 거래량이 그래서 뜬 거죠. 여기서. 음, 여기서. 음, 보면 더 엄청난 거래량이 뜬 거죠. 이게 사실 312%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일 대비 312%인 거고, 그렇지. 예, 평소 대비면 얘가 3000%면 얘는 거의 한 5000% 이렇게 뜨는 음, 거거든요. 그래야만 제가 아까 이제 음, 1000% 이상은 돼야 된다. 1000% 음, 이상이라는 의미가 이 10%짜리 이 매물대를 없애버리려면 음, 최소 1000% 이상은 떠야 음, 단번에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300% 정도만 뜨면 이 매물대에서 이 쉽지 않다. 음, 쉽지 않다. 음.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이제 이 색칠한 부분에서 왜 파란 음봉이 나와서 이 조정받는 거죠, 살짝. 살짝 조정은 받았지만 사실 얘가 3000%? 얘가 1000% 정도 되고 얘가 한 3000% 정도 되네요. 그죠? 얘가 3000% 정도 되는데 얘는 한 2000% 정도 되는 그런 거래량이 여전히 터지고 있는 거죠. 음, 음,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뚫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매물대 벽이 얼마나 세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빨리 뚫리냐 아니면 늦게 뚫리냐 이제 그게 이제 이쪽 차이가 있는 거죠. 매물대 있던 애들이 이쪽에 여기 소진을 좀, 이틀 만에 이제 이제 소진을 좀 했다가, 그렇죠. 여기서 이틀 만에 이제 음, 소화를 하고 바로 날아간 거죠. 음, 근데 이 정도면 뭐 지금 상한가이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가 음, 터졌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이 22년 정도만 1월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매물대 차트, 그다음에 OBV는 이제 좀 약간 왜곡이 생기는 현상. 왜냐하면 어, 좀 전에 이 예제에서도 이 OBV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갭상이기 때문에 얘가 갭상이기 때문에 이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가가 마이너스 2%에 음, 시가가 1점 몇 프로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전일 대비 얘가 이 종가가 음, 종가만 보시면 이 음, 3,935원 대비 종가가 3,935원 동일하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일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라고요. 네, 기준은 종가 기준이기 네, 때문에. 네, 이 보는 법은 이제 좀 아시겠죠? 네, 요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이 종가 기준으로 3,350원, 얘가 종가 기준으로 3,295원. 약간 음, 밀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하향되게 약간 밀리는 거라고요. 음, 그러니까 양봉일 때는 그러니까 0보다 큰 그러니까 음, 전일 종가 대비 오른 양봉일 때는 우상향하는 거고 음,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렇게 종가가 이제 음, 그게 이제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오케이. 근데 사실 그게 매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집이라고 음, 하자. 음, 그게 이제 OBV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음, 음, 이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음, 그 오류를 잡으려고 하는 게 이 다이버전스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안 쓰기 때문에 OBV는 이 정도만 하고 네, 넘어갈 겁니다. OBV는 사실 중기 투자에 가장 적합한 이 지표거든요. 지표 자체는. 왜냐하면 OBV 70일을 써요. OBV 70일에 시그널선 9일을 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이 투자에는 좀 적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기 이상의 3개월 이상의 투자에는 적합하지만 음, 단기 투자나 아니면 스윙이나 뭐 초단타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안 맞는데 음, 그리고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건 뭔가 이상한데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지표인 거죠. 네, 음, 이평선 60일선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거하고 같이 봐도 되는 게 이제 이 OBV라는 지표인데, 이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제 사실 이평선은 만들어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음, 근데 이 21 이평선하고 OBV하고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음, 60일 날짜 자체가 음, 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OBV를 날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얘인데 이 음, 증권통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미지원이죠. 네. 그냥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 얘기인 거죠, 사람. 음, 이건 내가 있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음, 내가 투자하는 그 종목에 다른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갈 겁니다.